자, 137페이지. 처음 하시는 분이든 공부를 다시 하시는 분이든 목표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 특히 이제 한두 번 시험 봐보신 분들은 그의 시험이 안 되면 자기가 뭔가 내용이 부족해서 안 됐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 올해 시험이 어느 과목이 좀 쉬웠대. 내년에는 어렵게 나오지 않겠니? 그걸 왜 자기가 결정해요? 그걸? 아니 누가 낼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쉽게 나올까 어렵게 나올까는 아예 공부하는데 기준을 삼으시면 안 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나오든 아무리 어렵게 나오든 합격률 비슷해요. 비슷해. 20에서 30% 사이야. 전체 합격률이.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돼. 어느 과목이든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과목을 듣든지 간에 양 많은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양 많이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억에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내용이라도 정확히 하셔야 돼. 그래서 저희가 첫날도 얘기했잖아요. 오지선 달아 5개 문장이 나오는데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시험이 아니라 답 하나 찾는 거라고. 답 하나. 그럼 답 이외의 문장들은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 내용 하나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내용에 추가하고 넣어가지고 막 우왕좌왕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이 문장 항상 시험용으로 하라고. 시험. 이 문장,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여기다 표시하고 이건 답을 해야 되는 문장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고. 뭘 해야 될지는 수업 시간에 다 정해줘요. 이거 하시라고. 1월 달부터 수업 딱 끝날 때 집에 가셔서 이거 복습하세요라고 복습할 양을 딱 정해줘. 그러면 그날은 그것만 하시는 게 그것만. 나머지 날들은 민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배운 과목 그날 또 하시는 거고.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뒤에 가서 시험 볼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는 거지. 초반에 막 월화수목금토일을 민법만 공부한다고 해서 민법을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매일 수업이 다른 과목이 있으니까 공부도 매일 그 과목 하시는 게 제일 나아.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1년 내내 민법하고 학교론만 해. 다른 과목은 듣기만 해. 다른 과목도 다 어려운데 듣기만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중요시 되는 거 하나씩은 외운다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무조건 무턱대고 내용 읽고 이해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항상 시험 생각하면서 이 문장이 나오면 항상 중요시 되는 부분이 어디다라는 걸 생각하고 표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민법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객관식이니까. 지문에 써 있으니까. 써 있는 데서 최대한의 정보를 찾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를 평소에 연습하시면 돼. 그럼 시험 볼 때 기억이 안 날 일이 없죠. 문장이 다 써 있으니까 찾아서 표시만 하고 보면 되잖아요. 표시하는 게 습관이 되면요. 모르는 것도 맞출 수 있어요. 뭘 물었는지 정리하고 물어본 거에 대한 근거를 문장 속에서 찾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이 옳은지 틀린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처음 보는 모르는 문장도 해결 가능해져요. 그거를 연습을 하시라고. 이제 전 시간까지 했던 게 효력요건과 관계된 목적에서 나오는 사유들을 보신 거고, 이제 효력요건 마지막이 의사표시였죠? 이제 의사표시와 관계된 효력요건 보시는 거야. 의사표시가 뭐예요? 의사를 표시하는 거지. 그럼 의사표시도 두 개가 결합된 거죠? 뭐하고 뭐야? 의사표시지. 그럼 의사표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 의사표시가, 즉 생각과 표현이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영향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어야 돼. 그걸 하자가 없애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정상적 의사표시로서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37페이지 큰 제목이 뭐예요? 비정상이지? 비정상.
비정상이 무슨 뜻이요? 정상이 아니래. 그럼 정상이 아니다는 이야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또 하자가 있다는 거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는 걸 이걸 합쳐서 비정상이라 그래요. 그럼 하자가 있다 이 말은 일치한다야 불일치한다요? 어? 하자가 있다는 일치야 불일치야? 일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정상이란 불일치하거나 일치했더라도 하자가 있는 경우 이걸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제 불일치한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표의자라 그래. 표의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그럼 또 하나, 의사 표시를 하려면 상대방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사 표시 부분에서는 항상 의사를 표시하는 표의자와 그 상대방 이렇게 두 명이 나와요. 상대방. 그럼 불일치한 경우에 표의자가 알면서 일부러 불일치한 경우가 있고 모르고 불일치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자, 알고 불일치한 경우가 둘로 나뉘어요. 이제 상대방이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있고 알고 짜고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비진이 표시랑 통정어의 표시가 나와요. 모르고 한 걸 착오다 그러고 하자가 있는 걸 사기강박이다 그래. 그럼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이 5가지 사유가 나와요. 이 5가지는 비정상적 의사표시에만 나오는 무효취소 사유들인데, 이거 그냥 써있는 대로 읽으면 비진의 표시란 진의가 아닌 의사를 표시했다는 뜻이고 혼자 허위 표시를 했다는 뜻이에요. 통정허위 표시는 통정,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의사를 표시한 거고, 그럼 둘의 차이는 얘는 혼자 알고 한 거고 이건 상대방이 서로 알고 짜고 한 거고. 야, 착오는 혼자 착각해서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럼 행위할 당시에 착각했으니까 모르고 불일치한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고, 사기는 속아서 의사를 표시한 거야. 강박은 강한 협박에 의해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걸 말해요. 이 둘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했다라고 해서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 이제 이거를 일상용어로 쉽게 읽으면 딱 한 번만 해요. 비진의 표시는 혼자 헛소리 했다는 뜻이고, 통정어의 표시는 짜고 헛소리 한 거고, 착오는 혼자 착각해서 한 거고, 사기는 속아서 한 거고, 강박은 쫄아서 한 거예요. 두 번은 안 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 5가지가 비정상적 의사표시야. 정상이 아니다고. 그래서 법에는 비진의 표시랑 통정어에서 무효 사유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비진이랑 통정어가 나왔을 때 언제나 무효인 게 아니라 유효인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무효인 경우가 있고, 이들 착오, 사기, 강박에서 취소 사유가 나와. 이렇게. 그럼 얘들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나오는 이들 무효 취소 사유들이 갖는 민법 시험 범위 전체, 특별법 빼고 민법 전체에서 갖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특징을 우선 외우셔야 돼요. 이들 무효 취소인 이유가 의사표시 전에 나왔던 능력이나 목적에서 나왔던 이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가장 큰 특징이. 여기 나오는 무효 취소 사유들은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무효 사유들 있죠. 불공정까지 나오는 무효 사유들. 걔들은 싹 다 무효다 그랬잖아요. 모든 제3자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걸 절대적 무효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무효 사유들은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을 못해. 선의가 무슨 뜻이었어요?
모르고. 제3자는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 즉 이들 간에 무효 취소가 있다는 걸 모르고 새롭게 관계를 맺은 사람한테 대항을 못해. 대항 나오면 뭐라고 읽을? 주장이라고 읽는 거예요. 주장.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야라는 걸 몰랐던 제3자한테 주장을 못한다고. 그 말이 서언니의 제3자한테는 이들 관계는 유효로 취급된다는 뜻이에요. 이 서언니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이 부분이 여기 5가지 사유에 공통으로 나와요. 이게 이들의 공통점이고 이들이 민법 시험법이 전체에서 모든 무효 취소 사유를 해결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무효 취소 사유들만 서언니의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해. 그럼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악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있어요. 이걸 상대적이라 그래. 그럼 무효나 취소 사유가 나와가지고 서언니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를 시험에서 항상 물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면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있는 사유인지 아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놓고 연습해보게. 사회질서 위반이어서 무효래죠. 그럼 서언니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여기에 있냐 없냐 하시는 거야? 여기에 있는 비정상적에 있는 애들만 서언니의 제3자한테 대항을 못해. 나머지 것들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어서 무효가 나왔죠. 서언니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냐고 물었지.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렇게 답을 해야 돼. 자기 생각하지 말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효열? 그럼 서언니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여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열? 그럼 서언니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여기 있어 없어? 없다고. 제한 능력으로 취소됐어요? 그럼 서언니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자, 취소 사유는 딱 4개예요. 차고 사기 강박이랑 제한 능력 딱 하나 더하면 4개야. 제한 능력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라고 그랬죠. 제한 능력자가 제3자보다도 우선해서 보호돼. 그럼 제한 능력 취소됐을 때는 모든 제3자한테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3가지 취소 사유 있죠. 차고 사기 강박. 얘들은 서언니 제3자한테는 대항 못해요. 못한다. 이게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야. 이거는 1년 내내 습득을 하실 거야. 근데 이런 기초적인 것도 공부 많이 했는데도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틀리냐면 공식대로 안 하고 나름대로 읽고 항상 생각을 하니까 그래. 이 법은 수학에서 발전한 거라 법은 공식대로 적용을 하셔야지 절대 자기 생각으로 답을 하시면 안 돼.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서언니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무효 취소에서 항상 물어보거든. 그럼 딱 기준은 하나야. 어디에 나오는 사유인가?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나오는 애들인지 아닌지만 하면 돼.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철저하게 순서대로요. 민법은 순서대로 외우고 순서대로 기억하면 그 순서로 다 풀리거든. 우리가 지금 효력요건 순서대로 배운 게 당사자 능력을 했고 그 다음 목적을 했어. 그럼 당사자 능력에 나오고 목적에 나오는 무효 취소 사유들 있죠. 거기까지는 다 무효인데 제한 능력 하나만 취소 사유였잖아. 목적까지 나오는 무효 취소 사유는 다 절대적이야. 모든 제3자한테 다 주장할 수 있어. 그냥 싹 다 무효예요. 근데 마지막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나오는 이 5가지 사유 있지. 얘들은 상대적이야. 서언니의 제3자한테는 주장 못해. 악의의 제3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오늘 학습하시는 거야. 그럼 이제 비진이 표시부터 시작하실 텐데 일단 공통된 특징은 그리고 제3자 문제는 무효나 취소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죠. 유효면 다 유효니까 제3자 문제는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전제가 되셔야 돼. 또 아무 데나 막 갖다 바르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 유효 내놓고 뭐 대항 이렇게 안 물어봐. 대항이 뭔 뜻이요? 주장이란 뜻이야. 그럼 쉽게 이해하실 때는 이들 관계가 무효나 취소되잖아요. 그럼 당사자 간에 이행했더라도 돌려받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물건이 이미 제3자한테 이전이 돼버렸어. 그럼 당사자 관계가 무효나 취소되는 이유로
새로운 관계를 맺은 제3자한테도 야 그거 내 거니까 돌려줘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럼 이들 관계가 무효 취소된 이유가 비정상적으로 의사표시가 됐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인 경우에는 몰랐던 사람한테는 돌려달라고 못한다는 뜻이라고. 어디 상식 있나 한번 해보게. 요거 갖고 해볼까 요거? 착오였대죠. 그럼 법률행위할 당시에 그 착오에 의해 의사표시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착오였다라는 걸 행위 당시에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지. 나중에 알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이 제3자 이들하고 새롭게 관계 맺을 때 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착오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했겠구나라는 거 알아 몰라? 얘는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3자는 당연히 이들 관계가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걸 몰랐을 걸로 일단 인정되는 거야. 그걸 선의의 제3자다 그래. 그러니까 너들끼리 비정상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몰랐던 사람한테까지는 책임 전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얘한테는 주장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너들끼리나 무효 취소로 해결하라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주장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자, 이제 비진입 표시부터 하나씩 해보시게. 자, 이제 책에 가셔서 137페이지 파란색 1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자, 정식 명칭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돼 있고 지인이 아닌을 줄여서 비진이라고 비진이 표시 이렇게 줄여서 나와요. 근데 저희 시험은 짧게 내는 거를 일단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같은 말이요. 자, 1항. 그 법조문 있죠? 그 1항. 동그라미 1번. 그걸 1항이라 그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 표의자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지? 표의자가 뭐예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자, 지 혼자 알았어요? 상대방도 알아요? 에? 지 혼자 한 거지. 상대방 안 나왔잖아. 이게 혼자 알고 한 거예요. 효력 있다. 거기다 또 하십니다. 효력 있다. 그럼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유효야 무효야? 유효다고. 비진이 표시는 유효야. 이 지구상에 진짜인지 허위인지 여기서 누가 알아요? 표의자 지만 알아. 그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2항. 그러나 거기.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거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민법 법조문에 자주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약칭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상대방 상에다가 동함 치고 알았거나 알에다가 동함 치고 알 수 있었을은 수에다 동함 칩니다. 그럼 동함 친 것만 읽으면 상, 알, 수 이렇게 줄여서 할 거예요. 상알수, 무효 이렇게 동함 치고. 그럼 여기까지. 자, 비진이 표시가 나오죠. 그럼 유효인 경우가 있고 무효인 경우가 있지. 그럼 기준이 뭐야? 유효, 무효 판단 기준. 상할수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상대방이 전혀 몰랐으면 그냥 유효지. 그럼 비진이 표시라고만 나오면 유효요, 무효요? 비진이 표시. 유효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나와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항. 전항의 의사표시에 무효는 무효에다 동함치고. 그럼 무효일 때가 문제죠. 근데 설령 무효일지라도 선의, 제3자, 대항 못한다 이렇게 동하시면 돼. 선의가 뭔 뜻이요? 모르고. 제3자는요?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 대항은 뭔 뜻이요? 주장. 그럼 몰랐던 제3자한테는 주장 못한다라고. 이게 딱 비진이 표시 문제야. 자,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파란색 바탕에 핵심 다지기 있죠? 거기 일단 눈에 띈 단어가 갑이잖아. 그러면 갑, 살에 나왔죠?
그럼 갑과 을이 무슨 사례인지를 정리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례가 나오면 갑과 을이 무슨 관계인지를 항상 먼저 정리하시는 거야. 그럼 첫째, 갑은 증여의사 없이 을에게 증여 등기 이제 정리된 거야. 갑이 을한테 증여했죠. 에? 근데 문제가 뭐야? 증여의사 없이 했지.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비진이 표시라고 한다고. 그럼 일단 갑이 을한테 증여의사 없이 증여하고 등기해줬죠. 그럼 유효면 을이 소유자지. 무효면요? 갑이 소유자지. 그럼 비진이 표시 사례에서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없으면 무효고 전혀 몰랐으면 유효지. 그에 따라 갑과 을 소유자가 누구냐가 결정나죠.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갑과 을 사례가 나왔을 때는 지금 현재 둘 중에 소유자가 누구냐를 최우선 확정을 지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병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병이 매수 등기. 그렇게 표시하면 사례 정리된 거예요. 그럼 여기 적용해 보시게. 비진이 표시 사례에는 이제 적용할 게 첫째가 혼자 헛소리 한 거예요. 그러면 혼자 허위 표시했을 때에는 허위인지는 의사 표시한 사람 지만 알아. 다른 사람은 일체 몰라. 그래서 법에서는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다라고 규정을 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 그럼 이제는 지구상에 허위였다라는 걸 둘이 알죠, 이제.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 수 있었잖아. 이때는 무효다고. 단, 지들 둘이 허위인 거 알아서 무효죠. 근데 여기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몰랐던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 못한다고. 이게 법의 취지야. 뭐 이해할 게 없어. 지 혼자 헛소리 했지? 그럼 헛소리인지 지만 알지 상대방은 전혀 모를 거 아니야. 그게 유효다고. 근데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럼 둘이 알지. 그때 무효야. 그럼 모르고 관계 맺은 사람한테는 주장 못해. 근데 제3자도 알았어. 그럼 알았던 놈까지는 무효인 거예요. 몰랐으면요. 얘한테는 무효 주장 못하는 거야. 그게 비진이 표시야. 그럼 비진이 표시 문제는 당사자 간의 유효냐 무효냐를 확정을 지어야 그 다음에 제3자 관계를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선이 몰랐다. 악이 알았다. 그리고 선이가 무과실, 과실, 주의를 했는데도 전혀 몰랐던 경우, 얘는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경우 아니에요. 그럼 법조문 그대로 적용하면 비진이 표시는 알았을 때 무효라 그랬죠. 몰랐지만 알 수 있었던 경우도 무효래잖아 지금. 그럼 언제나 유효인 경우는 언제요? 선이 무과실일 때 언제나 유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의 취지가 뭐냐면 표의자가 지인이 아닌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혼자 헛소리를 한 거라고. 그럼 상대방 측은 행위 당시에 지인이가 아니다라는 걸 일단은 전혀 몰랐을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효의 의미야. 그럼 일단 인정하는 걸 뭐라 그래? 추정한다 그래. 일단 전혀 몰랐을 걸로 인정한다고. 그걸 뭐라 그래? 선이 무과실로 추정된다 그래. 그게 원칙은 유효다는 거예요. 그럼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증명하라 그랬죠. 모든 건 다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그럼 무효를 주장하려는 표의자가 뭘 증명해야 돼? 상대방도 진위가 아니다는 걸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야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은 누가 해? 무효 주장자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 그냥 일관성만 유지하면 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다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하려면. 인상 피고
비정상에서 비진이 표시가 처음 할 때 제일 복잡해 보여요. 좀 전에 했던 사례에다가 적용해 보시게. 자,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한테 증여했대죠? 그리고 등기해줬지? 근데 문제는 증여의사 없이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비진이로 한 거야. 그럼 일단 법 원칙이 을은 증여할 당시에 갑이 증여의사가 없다라는 걸 전혀 몰랐을 걸로 일단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선이 무과실로 일단 인정을 한다고. 그럼 증여는 유효한 거야. 그럼 등기도 유효한 거고. 아, 진인지 비진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비진이었다는 이유로 언제나 무효로 봐버리면 모든 법률 관계는 마음만 바뀌면 다 무효예요. 어제 백화점 가가지고 밍크코트 샀다? 절대 환불 못한다 그랬어. 입고 와가지고 집에서 입고 몇 바퀴 돌았더니 식구들이 다 아니래. 뭘 그런 걸 사왔니? 그래 마음 바뀌었어. 그럼 다음날 가가지고 백화점 직원한테 그래. 어제는 사실 살 생각 없이 산 거야. 그게 비진이야? 그럼 무효요? 아니잖니.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은 지만 알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상대방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표시한 대로 그냥 효력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가 있더라도 유효가 원칙이라고. 상대방은 전혀 몰랐을 걸로 일단 인정해. 그럼 소유자 누구예요? 소유자 누구야? 을이 소유자라니까. 을이 이 사례는. 그러니까 을이 전혀 몰랐으면 을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해. 그럼 을하고 거래한 병 있죠? 얘는 소유권 취득해 못해. 하지. 근데 병은 악이야. 이건 시험이라 나오는 거예요. 악이가 뭔 뜻이요? 알았다야. 그럼 얘는 뭘 알았다는 거야? 자, 이거 알았다 내가 해석해 줄게요. 앞으로는 그런 거 안 해. 이 병은 갑이 을에게 증여의사 없이 증여를 했는데 을은 얘 진이가 아니다는 걸 전혀 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매매했다는 뜻이야. 신이지 신. 민법 시험에 열의 9은 실제 판례 사례가 나오는데요. 한 문제 정도가 만들어진 사례가 있어. 시험용으로 문제를 묻기 위해 만들어진 사례. 그 만들어진 사례에는 신적인 존재들이 나와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사건. 이런 걸 해석하면 시험에서 멀어지는 거야.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냐만 확정 짓는 거야. 자, 여기까지. 소유자 누구였어? 을이었지. 그럼 병, 악이래죠. 알았대지. 취득해 못해. 언제나 취득하는 거야. 이 사건은 이게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다고. 그러니까 민법 사례를 정리할 때는 갑을병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갑과 을 중에 소유자가 누군지를 무조건 먼저 확정 지어야 돼요. 확정 났죠? 그럼 그 다음 뒤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야. 여기서 소유자 누구야? 을이야. 그럼 병은 그냥 언제나 취득해. 언제나. 선의 악의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제3자가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야. 제3자 문제는 언제 적용해요? 당사자 관계가 무효나 취소됐을 때 제3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당사자 관계가 효력이 없다. 그럼 제3자도 효력이 없냐? 제3자는 효력이 있냐가 문제되는 거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죠? 그럼 제3자도 당연히 효력이 있는 거지. 그거는 다툼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 했고. 그럼 이제 이 경우에 갑이 을한테 나는 증여하고 등기를 해줬지만 증여의사가 없었다. 라고 해서 을한테 무효를 주장하고 싶으면 지금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갑 아니야. 갑이 무효를 증명해야 돼. 그럼 뭘 증명해야 돼? 을도 증여할 당시에 내가 증여의사가 없다라는 걸 알았다. 라는 걸 증명하든가 최소한 뭘 증명해? 설령 을이 몰랐을지라도 주의를 했다면 진이가 아닌 거 알 수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과실이 있다라는 걸 얘가 증명을 해야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증명했어요? 그럼 무효야. 그럼 등기도 무효야. 그럼 소유자 누구요?
갑이 소유자야, 갑이. 그럼 갑은 을한테 말소,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무효지. 그럼 언제든지 말소나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요? 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요? 증명했으니까 그래? 사회질서 위반은 전 시간에 끝났으니까. 배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사회질서 위반은 전 시간에 끝났어. 지금 우리가 지금 둘째 시간부터 뭐 하고 있어? 비정상적 의사표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효 취소 사유가 정해졌다니까? 사회질서 위반에서 무효인 사건은 전 시간에 끝났다니까? 지금 나오는 애들은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애들이야. 비정상적이어서 무효나 취소 문제가 발생하는 애들이다. 배우는 영역만 알면 맞춘다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허위였기 때문에 무효일 뿐이죠.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질서 위반한 건 아닌 거야. 그냥 허위로 한 게 질서 위반은 아니다는 거지. 그럼 소유자는 갑이야. 그럼 얘네 둘만 있었으면요, 갑은 언제든지 을한테 말소, 반환 청구해서 끝날 일이야. 그런데 이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에 병한테 또 매매를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병이 을 등기가 무효일 때 얘도 무효냐 얘는 유효냐의 제3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까지 했던 사례들, 무효의 일반 원칙, 당사자 관계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고 그 뒤에 이루어진 등기도 싹 다 무효였잖아요. 절대적 무효. 이걸 여기다가도 적용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질서 위반은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이 되죠. 근데 이 경우는요, 이들 둘이 무효인 이유가 뭐야? 갑은 비진이를 했다는 거고 을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지구상에 무효인 거 아는 사람 누구야? 이들 둘뿐이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도 이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가지고 싹 다 무효가 돼버리면 남용할 소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거래 안전 보호가 안 될 거 아니야. 야, 갑이 동생 을한테 진짜로 줬던 거야. 실제로 줬어. 이거 5년만 딱 명의 가지고 있다가 5년 후에 몇 배 오를 테니까 그때 팔아서 쓰라고 줬다고. 근데 을이 동급하니까 1년 내에 팔아버렸어. 얼마 안 받고 팔아버렸다고. 앞으로 5배 오를 거였는데. 그럼 다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갑이 을 불러서 그래. 민법 좀 안다고. 무효 싹 다 무효면. 야, 무효는 싹 다 무효야. 그러니까 임마 5년 후에 팔으려니까 뭐가 급하다고 벌써 팔았어. 그것도 싼 값에. 병한테 가서 다시 찾아와야 되니까 내 말 잘 들어. 나는 비진이로 한 거야. 그리고 너는 알았다 그래. 그게 뭔 소린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가서 병한테 나는 비진이, 너는 그랬대. 저는 알았죠. 그럼 무효야? 그럼 싹 다 무효야? 그럼 모든 거래는 싹 다 무효예요. 그래서 아예 법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둔 거야. 한 명은 헛소리했고 상대방도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일지라도 너들 둘이나 무효 주장하라고. 몰랐던 사람한테 주장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야 잔머리 써가지고 이런 걸로 빠져나가려는 사람이 없어질 거라는 것이지. 그게 법의 목적이에요. 법을 규정하는 첫째 목적 중에 하나가 법꾸라지들 있잖아. 그 미꾸라지 같은. 옛날에 유행한 게 법꾸라지 아니요. 그 왼수들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는데 걔들 그물망음 촘촘히 쳐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하려는 게 첫째 목적이야. 방어적 목적. 근데 민법은 그거보다는 공평의 원리예요. 공평의 원리. 이들이 무효인 이유가 질서 위반이어서 무효면 질서 위반했기 때문에 싹 다 무효인 거야. 그런데 무효인 이유가 의사표시를 비정상으로 했기 때문에 무효인 건 관련자들까지만 무효고 몰랐던 사람한테 주장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도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악이라야지. 얘도 알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 누가 증명해야 돼? 갑이 다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은 주장자가 하는 거야. 그럼 갑이 병한테도 무효 주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병도 우리 관계가 무효인 걸 알고 관계를 맺었다라는 사실을
갑이 증명해야 돼. 증명하기 쉬워,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야. 이걸 거래 안전 보호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럼 외워 이제. 비진이 표시가 나왔어. 그럼 첫째 확인할 건 당사자 관계가 유효냐 무효냐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럼 상대방 을이 무과실이라고 나오면 유효, 과실 나오면 무효라고 딱 결정 짓고, 갑과 을 관계가 유효야. 여기서 관계 끝. 무효야. 그럼 이제 제3자를 봐야지. 선이면 병 유효하게 취득하고, 병도 악이면 병도 취득 못해. 그러니까 제3자 관계는 언제 적용해요? 무효일 때 적용하는 거야. 유효일 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이들 관계는 이제 세밀하게 보면 이렇게 처리해. 이제 소유자 누구야, 이 사례는? 소유자 누구야? 병이 소유자지.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순간 둘 사이엔 갑이 소유자였죠? 갑이 소유권 상실해. 누구 때문에 상실한 거요? 을 때문에. 아, 을이 지 것도 아닌데 팔아먹은 거 아니야, 이 법적으로. 그럼 이제 을이 병한테 팔고 받은 돈 있죠? 그걸 갑은들한테 그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을 때문에 갑 소유권 상실했지. 이게 을이 갑의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란 거야. 남의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그럼 갑은들한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걔들은 답으로 잘 안 나와. 병 취득하냐 못하냐를 물어요. 이게 비진이 표시 사례예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에서는 당사자 관계가 중요해요? 제3자 관계가 중요해요? 일단 당사자 관계가 중요한 거야. 당사자 관계가 유효냐 무효냐를 먼저 확정을 지으셔야 돼. 그리고 확정 났을 때 제3자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사례 다시 가셔서 138페이지 핵심 다지기 1번.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면이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서 끝내시는 거야. 을이 무과실 이렇게. 그리고 무과실에다 쓰는 거야. 뭐라고? 유효. 그 여기까지 소유자 누구요? 을이지. 그 을에다가 별표 치고 가는 거예요. 소유자 누구요? 을이지. 을. 왜 을이요? 을이 무과실이어서 유효니까. 그럼 을 취득했죠. 그럼 병은요? 볼 거 없지 이제. 병은 언제나 취득하지. 언제나 취득해. 자, 2번. 을이 악이거나 선이라도 과실이 떼죠. 을 과실. 그럼 을이 과실 있으면 뭐요? 무효지. 그럼 무효라고 쓰고. 그럼 을은 소유자야 아니요? 아니지. 그럼 이제 병은 소유권 취득하는 뭐라 해야 돼? 이제 선이라 해야지. 병, 선이 취득 있다. 이렇게. 그 연습들을 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 배운 용어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보시게. 자, 이경. 둘이 비진이 표시여서 무효인 사건이죠? 그럼 이때 병은 얘들 관계가 무효다는 걸 알았을 걸로 인정해, 몰랐을 걸로 인정해? 당연히 몰랐을 걸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요? 그 일단 인정하는 걸 추정된다 그래. 그럼 제3자는 선의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선의인 병한테는 무효 주장? 못해. 근데 갑이 병한테도 무효를 주장하고 싶지. 그럼 무효 주장자가 갑이죠. 그럼 갑이 증명해야 되는 거야. 뭐를? 병이 악이었다라는 사실을 갑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 문제가 나오면 획일성으로 풀어야 돼. 일관성 있게. 사건별로 푸는 게 아니고. 무효 취소해서 증명은 누가 해? 주장자가 다 증명하는 거야.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야.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 둘 사이에 갑이 을한테 무효 주장하려고 하죠. 그럼 을이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무효지. 그럼 이거 누가 증명해? 갑이 증명해야 되는 거야. 제3자한테 무효 주장하고 싶죠? 그럼 누가 증명해야 돼? 갑이 증명해야 되는 거야.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갑이 증명해야 돼. 갑이 병도 악이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은 누가 해? 주장하는 사람.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하나만 하면 다 되잖아. 하나만 하면. 그 하나를 다 적용하는 연습만 하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것저것 외우는 게 아니라. 대시. 자, 다음. 이제 139페이지. 파란색 2번. 통정어휘 표시. 이건 겁나게 쉬워요. 통정어휘 표시는 겁나게 쉬워. 비진이 표시랑 통정어휘 표시랑 공통점이 표의자가 알고 허위 표시한 거죠. 근데 차이는 비진이는 혼자 했던 거고 통정어휘는 처음부터 짜고 한 거지. 그러니까 통정어휘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상대방도 알고 처음부터 같이 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정허위가 구조가 단순해. 자, 법조문 보세요. 제108조 139페이지 까만색 바탕에 있는 제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자, 또 합시다. 통정, 허위, 무효 이렇게. 왜 무효요? 또 생각하네. 지금 동그라미 쳤어요. 통정, 허위, 무효 이렇게. 왜 무효요? 통정에서 허위로 했으니까 무효지. 하여튼 성격 독특이야. 북한 공작원 출신이요? 세뇌가 안 돼. 세뇌가. 아, 왜 자기 생각을 해? 있는 그대로 하라니까. 무효인 이유가 뭐요? 통정에서 허위로 했으니까 무효지. 그럼 2항 무효 선의 제3자 대항 못한다. 왜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 못해요? 왜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을 못해? 왜 못해? 써있는 대로. 왜 못해? 통정에서 허위로 했으니까 질서 위반을 한 게 아니라 지들끼리 통정에서 허위로 했다며. 그럼 통정에서 허위로 했는지 지구상에 누가 알아요? 지들 둘만 알지. 그럼 몰랐던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그러니까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써있는 데서 찾으라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 왜 무효예요? 통정 허위로 했기 때문에 무효지. 진짜로 한 게 아니라 가짜로 했대잖아. 그러니까 통정 허위로 했으니까 무효지. 눈만 떠. 눈만 떠. 그럼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 못해. 왜 못해? 통정 허위로 했으니까. 통정 허위 표시가 뭔 뜻이요? 통정에서 허위로. 짜고 허위로 표시한 거야. 그럼 통정 허위로 한 행위 있죠, 행위. 그걸 가장행위다 그래. 가장이 무슨 뜻이요? 가장. 가짜로 했다는 거지. 저기 써져 있는 단어로 하면 뭐예요? 가장. 가장. 가장이란 말 몰라요? 가장 무도회. 가장 무도회라고 하지 않나? 가며 무도회라고 하나? 너무 민법에 쩔었구만 내가. 가장 가짜로 한 행위. 그래서 통정 허위로 한 행위를 가장행위다 그래. 그럼 가장이란 단어가 들어있죠. 그럼 무슨 사례야? 통정 허위 사례인 거야. 그럼 통정 허위는 당사자 간에 뭐예요? 무효지. 왜요? 통정 허위를 했으니까 당사자 간에 무효인 거야. 단 선의 제3자한테 대항 못해. 왜 못해? 통정에서 허위로 한 거니까 몰랐던 사람한테 주장 못한다고. 셋이 한 집에 같이 살아요. 셋이. 갑과 갑을병이 세 명이 같은 한 집에 살아. 근데 갑과 을이 통정 허위를 했다? 그럼 같이 살고 있는 병 알아볼라? 몰라. 셋이 밥 먹다가 갑이 을한테 이래. 그랬더니 을도 이래. 병은 못 봤어. 둘이 통정한 거야. 셋이 나란히 잤어. 근데 갑과 을이 손잡고 꾹 졌어. 그랬더니 다시 꾹 쥐더라고. 병 하고 자고 있어. 몰라. 둘이 통정한 거 제3자는 몰라. 뭐 어려운 이론이 아니다고. 지들끼리 짜고 허위로 한 걸 제3자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한테 주장 못해. 자, 사례 140페이지 그 양가로 3번에 있는 밑에 핵심 다지기 있죠? 거기. 자, 이 사례는 일단 처음 할 때는 사안을 정리를 하지만 한번 정리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이 단어 있으면 이 사례예요 라고 외워버려요. 거기 보면 강제집행 면탈이란 말 들어있죠? 거기 강제집행 면탈에다 똥함 치고. 강제집행 면탈이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강제집행이 나오면 경매를 뜻하는 거고요. 면탈은 피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채무자 재산에 경매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럼 채무자는 경매 안 당하려면
경매를 안 당하려면. 그걸 팔아버려야지. 근데 팔진 않을 거야. 근데 경매는 당하고 싶지 않아. 그럼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옮겨놓으면 돼. 명의가 다르면 집행을 못하니까. 그때 활용되는 게 이거예요. 진짜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매매한 걸로 꾸며가지고 등기를 옮겨둘 때. 그때 나오는 게 강제집행 면탈이 나와요. 그럼 강제집행 면탈에다 또 한번 치고, 자, 표시하세요. 갑은 을과 매매, 가장, 등기, 이렇게. 갑이 을하고 매매했죠. 진짜로 했어, 가짜로 했어? 가짜로 했다지. 그리고 등기했대죠. 왜 매매를 가짜로 해서 등기한 거야? 강제집행 면탈하려고. 이게 가장 전형적인 통정호의 사례예요. 그다음 병이, 매수, 등기. 자, 여기까지 해보시게. 지금 이 사례에선 갑이 자신의 채권자 A가 강제집행을 할 것 같으니까 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피하려고 을하고 가짜로 매매를 해가지고 등기 이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A가 얘들 둘이 진짜로 매매한 걸로 알고 있으면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죠. 그럼 명의가 다르지. 그럼 A는 을 재산에는 집행을 못 들어가는 거야. 이때 활용되는 게 통정허위, 가장매매예요. 근데 이들은 진짜로 한 게 아니라 가짜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지. 왜 무효예요? 짜고 있으니까 무효지. 그럼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원인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지. 그럼 소유자 누구요? 갑이 소유자야, 갑이. 그럼 갑은 을한테 말 쏘나 다시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요? 아니야. 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요? 사회질서 위반은 첫 시간에 끝났다니까? 에? 지금 얘들이 무효인 이유는 뭐예요? 가장했기 때문에 무효야.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했죠. 채권자한테 피해 주려고 했잖아. 그래도 이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통정허위를 한 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질 않아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가 외워. 1월 달부터 강제집행 면탈은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이렇게 외운다고. 얘는 통정허위여서 무효일 뿐이야.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고. 만약에 사회질서 위반이면 갑은 을한테 말소 청구 못하지. 그럼 소유자가 누가 돼버려? 을이 돼버려. 아니다는 거야, 판례가.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했더라도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고 와. 그럼 얘들이 무효인 이유는 오로지 통정허위여서 무효일 뿐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말소하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소유자 누구요? 갑이야, 갑. 근데 이제 A가 이것들이 가짜로 했구나라는 걸 밝혀냈어. A가 이걸 증명했다고. 얘들 진짜로 매매한 게 아니라 강제집행 면탈을 허위로 한 거다라는 걸 얘가 증명해. 그럼 무효인 거 밝혀졌죠? 그럼 이제 갑이 을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지. 근데 갑이 말소하라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때 갑의 채권자 A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 자기는 명의를 회복해서 강제집행해가지고 채권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채권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지위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걸 대위라 그래요. 대위. 대위가 뭔 뜻이요? 대신하는 거야. 지위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A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어. 그럼 대위 행사에서 말소를 하고 간명의로 회복해놓고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답으로 안 나와. 지금 한 건 질문 방지용으로 한 거야. 시험 목적 상실하고 그럼 A는 돈을 어떻게 받아내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또 있거든. 분명히 있어. 내일 또 질문 올라올 거야. 속상해 죽겠어. 아니 수업 시간에 그렇게 시험 목적으로만 하라고 해도 아니야. 자기는 민법을 시험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삶을 영위하는데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한대. 하지 말라고. 도움 안 된다고. 하나도 도움 안 된다고. 그냥 법적으로 문제되면 그냥 변호사 찾아가라고. 내가 아주 친절하고 양심적인 변호사는 소개시켜줄게. 변호사 소개시켜줄 테니까 하라고. 불이하면 안 받는다고. 안 받아.
내 친구 변호사들 착해가지고 돈 없는 척하면 깎아주기도 해요. 깎아주기도 해요. 학생들이 법률 상담한다고 변호사 소개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믿으니까 소개시켜주는 거지 싸게 하라고 소개시켜주는 거 아니다고. 요즘 다 상담료 받거든. 타이머 누르고. 근데 이놈들은 보내면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보내요. 야, 그래도 네가 보냈는데 어떻게 상담료를 받니? 나중에 수임하면 그때 수임료 받고 상담료는 못 받겠더래. 그래서 그럴 거면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냥 해주라고 보낸 거야? 잘해주라고. 정확하게. 둘러치지 말고 양심껏 성심성의껏 잘하라고 믿고 보낸 거지 공짜로 하라고 보낸 게 아니다고. 그래서 한참 안 보냈어요. 소개도 안 하고. 그래서 다음에 만났더니 요즘에 아무 연락이 없냐 해서 받으면 보낸다. 상담료 받으면. 근데도 또 보냈더니 안 받았더라고요. 양심적인 변호사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서 해결하시고요. 저랑 만났을 때는 시험 문제만 좀 해결하게. 걱정하지 마요. 이건 질문 방지용으로 한 거야. 아, 둘이 허위를 했으니까 을등기 무효여서 갑이 소유자구나. 그럼 갑은을한테 언제든지 말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근데 이해관계해가지고 병이 매매하고 등기했대. 그럼 병은 이들 관계가 무효다는 걸 당연히 몰랐을 걸로 일단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선의로 추정한다 그래. 그럼 이제 갑은 길길이 날뛸 거 아니요. 아니 쓰레기차를 피하려고 을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해놨는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는 바람에 지금 동차에 쳐버렸잖아. 그래서 내 거 찾아와야 될 거 아니요 병한테. 그럼 당연히 병은 갑은 병한테 을과 허위로 했던 거니까 무효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할 거 아니냐고. 법에서 못하게 한 거야. 왜? 아, 허위로 했는지 니들이나 알지 얘가 어떻게 하냐고. 몰랐다는 사람은 주장 못한다. 이걸 거창한 말로 거래안전보호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둔 목적이 뭐냐면 저희가 첫날 했던 게 원인이 무효여서 등기가 무효면 등기 공신력 없다 그랬죠. 등기를 유효라고 믿었어도 얘도 싹 다 무효다 그랬잖아. 그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제도를 이러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면 싹 다 무효다라고 주장하려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적 질서 위반해가지고 무효인 경우야 싹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상대적 무효, 딸랑 두 개야. 비진이, 통정허위. 지들끼리 허위로 의사를 표시해서 무효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고 지들끼리. 너들끼리 무효를 창출한 거 허위로 만들어낸 걸로는 선의제3자한테 주장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등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걸 이 제도를 통해 보완해가지고 거래안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제도에서. 그러니까 이들 무효가 비진이나 통정허위여서 무효인 경우가 아닌 그 이외의 무효 사유였을 때에는 얘는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해. 근데 이 무효가 오로지 비진이 통정허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 한다고. 얘한테는 무효 주장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마찬가지야 이제. 얘네 둘 사이에 을이 병한테 받은 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을 때문에 갑이 소유권 상실하게 됐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들은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사례를 정리하는 순서는 정해졌어요. 일단 주어진 사례에서 소유자를 먼저 확정 지으시는 거야. 그럼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되거나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일이 발생한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 발생할 거 아니야. 소유자가 계속 소유하게 됐으면 다른 애들은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될 거고 다른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원래 있던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겠지. 그들은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리 방식은 순서가 정해진 거야. 일단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정 짓고 그 다음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됐거나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 있으면 뭐로 해결해?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야. 이게 하나의 통정허위 문제고 자, 또 한 사건이 통정허위를 하는 이유가 지금처럼 강제집행 면탈할 목적으로
지들끼리 허위로 명의를 옮겨두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형이 동생한테 진짜로 증여를 해. 증여를 하는 거야. 그럼 을 앞으로 등기해야 소유자가 을이 될 거 아니에요. 증여가 법률행위니까. 그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죠. 그럼 세금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세금이 나와? 증여세가 나와. 증여세가. 근데 을 개털이요. 동생 개털이라고. 증여세 낼 능력도 안 돼. 현금 없어. 그럼 형이 공짜로 소유권 이전해 주죠. 증여세도 형이 대신 줘야 될 판이야. 그래서 둘은 실제로는 증여를 했지만 증여를 숨기고 세금 적게 내려고, 세금 안 내려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은닉행위라고 해. 은닉행위가 뭐예요? 은닉이 뭐예요? 숨겨진 행위. 그럼 은닉행위는 통정 허위에만 나오는 고유명사야. 은닉행위란 통정허위, 가장행위에 의해 숨겨진 진짜로 한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한다고. 그럼 은닉행위는 유효야, 무효야? 발음이 섞였어. 대충 입만 내물고 묻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연습하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은 결단력, 단호함이 있어야지 두루뭉실하니 묻어다니시면 안 돼. 그럼 시험 볼 때 갈등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고. 합격하려면 이건 절대평가니까 틀릴 거 있죠. 틀리는 거. 최대한 빨리 틀리셔야 합격해요. 틀릴 거 다 틀려도 합격하거든. 빨리 틀려야 합격한다고. 오랫동안 갈등하고 고민하다 틀리지. 그들이 시험이 떨어지는 거야. 시간 내 시험을 못 봐.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연습. 자, 다시. 은닉행위란 실제로 한 행위를 통정허위에 의해 숨겨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닉행위는 유효야, 무효야? 또 섞였어. 유효다고 과비을한테 진짜로 증여를 한 거라니까. 근데 증여세를 안 내려고 매매로 가장한 거야. 그럼 매매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다고. 왜 무효요? 가짜를 쓰니까 매매는 무효지. 둘이 매매대금 주고받은 거 있어, 없어요? 없어. 가분들한테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없어요? 얘들은 매매는 가짜로 한 거야. 진짜로 한 건 뭐요? 증여야. 근데 왜 증여로 등기 안 하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한 거야? 세금, 증여세 안 내려고. 증여세 안 내려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소송된 게 이거예요. 이 을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가 소송된 거라고. 그럼 등기부를 보면 등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지금 원래 갑이 소유자로 돼 있었죠. 근데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지. 자, 등기부에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기재돼 있어요. 증여라고 기재돼 있어. 매매라고 기재돼 있잖아. 이 매매 유효요 무효요? 발음 잘해. 매매 유효야 무효야? 지금 무효잖아. 그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이 무효죠. 실제는 증여해놓고 실제와 다른 원인으로 등기했잖아. 조세 포탈했잖아. 법에 위반했잖아. 이 등기 유효냐 무효냐가 수십 년 전에 다퉈졌다고. 그러니까 판례가 어른 거야. 이들이 진정으로 증여를 유효하게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을 앞으로 등기 이전은 해줘야죠. 지금 했지. 근데 증여세 안 내려고 매매로 가장해서 다른 원인으로 등기했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어차피 돼야 될 등기가 된 거니까 이 등기는 유효로 본다고 한 거야. 무효로 볼 이유가 없다고. 만약에 이걸 무효로 보죠. 그럼 무효면 말소하라 그랬지. 근데 말소로 끝날 일이 아니지. 다시 을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또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난 시간에 했던 중간생략 등기랑 똑같은 이유예요. 어차피 을이 소유자가 될 원인 있죠. 그걸 실체관계와 부합한다 그랬잖니. 그래서 판례도
이런 경우는 이걸 금지한 이유가 세금 똑바로 내라는 거니까 조세 추징하면 되지 등기를 무효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증여를 숨기려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한 경우 이 등기는 유효하다고. 소유자 누구요? 을이 소유자다고. 을이. 만약에 이걸 무효로 보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화난다 그랬어요? 등기관. 이걸 무효로 보지? 그럼 일단 을 등기 말소하라고 신청서류 들어와.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시 을 앞으로 이전하라고 나와요. 그럼 딱 보자마자 창밖으로 나와버려. 등기관 그만두고 법무사 개업한다고. 아니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이거를 일하라고 지금 시킨 거 아니냐고. 말소하고 다시 등기했더니 똑같이 을이야. 그냥 놔둬도 을인데 다 그만둬뿐다니까. 그게 판결 이유야. 등기관들 업무 편의 덜어주겠다는 거지. 뭐 심오한 뜻도 없어. 그러니까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해 등기가 되더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야. 그럼 이 사례는 통정어의 사례요? 아니요? 아닌 거야. 통정어의가 개입은 됐지만 통정어의 사례가 아니요. 이건 무슨 사례요? 이건 무슨 사례야? 증여 사건이야. 가장매매 사건이야 이게? 이게 어떻게 가장매매 사건이야?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금 10분 내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매매 사건이래. 이게 가장매매 사건이야. 이 사건은 증여 사건이야. 가장매매는 증여를 숨기려는 수단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례를 구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에이? 번호 매겨보자. 야.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사례가 통정어의 사례야? 1번. 그럼 통정어의를 시험에 내면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걸 자주 내야 돼? 어느 걸 자주 내? 어느 거? 1번 내야지, 1번. 그래야 통정어의 물어볼 거 아니오. 에? 이 사례를 내야 이거 물어볼 거 아니오. 아니요? 그럼 이 사례 냈어. 이거 물어볼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건 증여 사례다니까? 그럼 소유자 누구요? 을이지. 그럼 병 나오면 병 소유권 취득해 못해. 하지. 정 나오면. 무 나오면. 개까지 나와도 다 해. 무기경신 임계까지 그냥 다 취득하는 사례야. 이건 통정어의 사례가 아니다고. 여기서 병 나왔어. 병이 악이야. 취득해 못해. 그냥 해. 이건 제3자 문제가 아니거든. 이건 증여 사건이야. 증여 사건.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고시들 있죠. 민법 시험들. 중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험에 수도 없이 민법은 다 들어있어. 다른 국가고시에 이거 10번 나올 때 이거 한 번 나올까 말까야. 공인중개사 시험만 이거 6번 나오고 이거 4번 내. 공인중개사 시험만. 대부분 공인중개사 민법시험이든 다른 민법시험 수준 똑같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가 출제 비중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걔들이 안 거야 이제. 걔들이 알았다고 여러분 수준을. 일반인들 구별 없이 그냥 막 갖다 생각하고 발라버린다는 걸 알아버린 거야. 걔들이 출제자들이 알아버렸어. 그래서 문제가 더 쉬워졌어. 걔들이 여러분 본질을 알아가지고 더 쉬워져 버렸다고. 문제가. 옛날에는 여러분 본질을 그들이 몰랐어. 그래서 어려운 판례에 최신 판례를 내면 어렵다고 생각했어. 근데 어려운 판례 다 잘 풀거든. 외워버리면 되니까. 근데 생기초적인 거 있죠. 동그라미 쳐야 정확히 풀 수 있는 문제들 완전 기초적인 내용 그걸 다 틀리거든. 읽고 해석하니까 다 틀려. 그걸 걔들이 알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완전 생기초가 많이 나와 요새. 그래서 시험이 쉬워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험이 쉬워진 거야. 민법이 쉬워진 이유는 걔들이 우리를 알아서 그래. 걔들이 안 거야. 아, 이들은 단순하게 외우는 거, 앞잡다서 외우는 건 잘 풀어도 생기초적인 걸 많이 틀린다는 걸 알아버렸다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걸 많이 내서 시험이 쉬워져 버렸어. 근데 난이도가 쉬워지니까 어려운 판례 외운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야. 공부를 잘못한 거야, 그게. 눈만 뜨면 맞출 문제를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2년 연속 나왔다? 작년에는 이걸 사례로 그대로 냈어. 그리고는 박스 안에다가 옳은 거 고르라고 냈어. 이건 사례도 아니오. 이건 사례도 아니다고.
그럼 이 사례가 나오면 단어 2개 나오거든. 갑이 을한테 증여하면서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했다고 증여랑 매매 가장한 게 2가지가 나와. 이 시험 문장에. 그럼 증여가 중요해? 매매 가장했다가 중요해? 이건 증여야. 그럼 소유자 누구요? 을이야. 그럼 을에다가 별표 쳤죠? 그럼 이 사례는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럼 병 나오면 병이 소유자야. 정 나오면 정이 소유자야. 선이고 악이고 따질 거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그냥 답이 나오는 아주 기초 사례야. 이거를 작년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죄다 틀리고 왔다? 우리 학원에서 틀리고 온 게 아니고. 그래서 걔들이 정답률을 봤어. 터무니없어. 올해 또 냈어. 올해 또 냈어. 문제 번호도 거의 똑같아. 42번에다 또 냈어. 틀린 거 고르라고. 그리고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 증여하면서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 매매 모두 무효다. 이렇게 낸 거야. 시험에. 맞아 틀려? 틀렸잖아. 증여는 했으니까 유효지. 매매를 가장했으니까 매매가 무효지. 또 냈다니까? 답으로? 틀린 거 고르라고 답으로 또 냈어. 왜 또 냈어? 전년도에 안 거야. 야, 이거 그냥 어여 드세요라고 생기초 문제 냈더니 이 사람들은 최신판례는 맞춰도 이런 거는 죄다 틀리는구나. 알아버린 거야. 또 낸 거야. 또 낸 거야. 올해도 죄다 틀렸을 거거든. 시험 안 된 사람들. 또 낼지도 몰라요. 또 낼지도 몰라. 또 낼지도 몰라. 어려운 판례 응용된 사례 다 틀려도 합격해. 눈 뜨고 정리하는 연습만 하면 돼. 그리고 단호하셔야 돼요. 절대 읽고 생각하면 안 돼. 증여 나왔지. 가장매매 나오지. 그럼 증여가 중요해? 가장매매가 중요해? 증여가 중요한 거야. 이건 증여 사례지 가장매매 사례가 아닌 거예요. 그걸 평소에 외우라고 그렇게 연습시켜줘. 봐봐 이제. 거기. 양가로 4번 있죠. 140페이지 양가로 4번. 제목이 뭐요? 은닉행위야. 은닉행위는 여기에만 나오는 거야. 통정허위에만 나오는 고유명사야. 그리고 은닉행위 얘는 딱 하나야. 뭐요? 증여야. 은닉행위 사례 딱 하나라니까 증여. 그럼 은닉행위는 유효 무효요? 유효야. 은닉행위 유효다고. 그래서 그 밑에 핵심 다지기 있죠. 거기. 자, 표시하세요. 갑은 을에게 증여 합의. 끝났어. 갑이 을한테 뭐 했어? 증여하기로 합의했죠. 자, 증여. 진짜로 했어요? 가짜로 했어요? 그럼 가짜로 했다는 사람은 왜 가짜로 한 거예요? 어? 눈 뜨고, 야, 갑, 을에게 증여 합의했다고 동남 쳤지? 가짜로 했다는 사람은 왜 가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짜로 했단 말 어디 있어요? 눈 뜨고 찾아봐. 왜? 심각해. 아, 이거 고치셔야 된다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판례 하나 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지금 이걸 가짜로 했다는 사람은 자기 혼자 생각한 거야, 지금. 눈 떠봐. 눈 뜨고, 여기까지. 가짜로 했단 말 어디 있어?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없는데 왜 자기 눈엔 보이는 거야? 왜 없는데 자기 눈에는 그 귀신이 보이냐고? 시험 볼 때 귀신 씌우는 게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유감만 들으니까? 합의했다가 가짜로 했다는 뜻이야? 아니요. 가짜로 했다는 단어는 통정 혹은 가장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짜고 이렇게 나와야 짠 거야. 지금 뭐 했어? 합의했잖아. 합의. 증여 합의했다고. 진정하게 합의했다는 뜻이요. 가짜로 했단 말이 어디 써 있어요 도대체? 그럼 증여에다 써야 돼. 뭐라고? 유효라고. 그리고 별표 쳐야 돼. 자, 여기까지. 소유자 누가 될 거요? 을이 될 거거든. 그럼 을에다가 별표 치고 가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1년 내내 이렇게 외워요. 갑이 을한테 증여했대지. 그럼 증여 유효하게 했잖아. 왜? 무효란 말 없잖아. 그럼 소유자 누구요? 을이야. 을. 그렇게 을을 미리 별표를 쳐놔야 돼요. 이 사례는 을이 소유자가 될 거야. 이제 그 뒤에 세금 문제 염려해서 갑과 을은 매도 꾸며서 이렇게 동합치면 돼. 매도 꾸며서 등기 이렇게. 자, 매매는 진짜로 했어 가짜로 했어? 이제 대답을 안 해. 또 저 선생이 또 윽박지를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해버려. 비겁해.
아니, 매도 꾸며서 등기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강조하느라고 목소리가 큰 거지 절대 성격이 까칠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소문이 잘못 나서 그래. 나 안 까칠해. 까칠하다고 이 소문 났다더라고. 참 어이가 없어서 진짜. 비단이거든, 우리. 매도 꾸며서. 그럼 매매는 꾸며서 했잖아요. 가짜로. 그리고 등기했대죠. 그럼 등기 유효야, 무효야? 봐, 무효란 사람 생기잖아. 그래서 미리 을 증여 유효라고 써놓고 을에다가 별표 치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 꾸며서 등기만 보고 앞에 기억 잊어버리고 무효라고 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례를 그놈들이 요즘 내는 거야. 그러니까 함정에 안 빠지려면 미리 이 사례가 나오면 어디에다가 별표 치고 풀어야 된다를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증여했다고 나왔지. 그럼 소유자 누가 될 거야? 을이 될 거거든. 그럼 을에다가 별표를 치고 가야 된다고. 그리고 매매 꾸몄대지. 그럼 매매는 무효지. 그래도 등기는요? 유효다고. 왜? 미리 을에다가 별표 치고 왔잖아. 증여를 했으니까 등기는 유효하다고. 그래야 안 틀려요. 이 쉬운 걸. 그러면 이 사례를 이렇게 말하면 다 알 텐데. 친구놈이 오랜만에 만나서 맥주 한잔 하자고 하더니 친구놈이 그래. 야,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내가 어렸잖아. 우리 형은 성인이었고. 그래서 우리 형이 엄마 아빠의 재산 다 상속받아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엄청 불렸다. 근데 내가 힘들다고 야 10억짜리 상가 건물을 좀 외진 데 있지만 나한테 증여를 했어. 근데 또 이 증여세가 형제간에 하면 엄청 나온다고 나 돈 없을까 봐 매매 계약서 가짜로 써가지고 등기까지 해줬다? 라고 하더라고. 그럼 걔는 소유권 취득했어 못했어? 했잖아. 근데 거기다 대놓고 너 매매를 가짜로 해서 등기했기 때문에 너 무효야. 무식한 거야 그거. 그래서 안 걸렸니? 국세청에 이랬대. 안 걸렸대. 그럼 세금도 절약하고 소유권도 취득하고 니네 형 진짜 멋지다. 그리고 집에 오면서 배가 아파 죽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이렇게 나오면 몰라? 몰라. 민법 이야기 술자리에서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거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근데 왜 못 풀어? 강박관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정리하는 연습만 하면 돼. 갑이 을한테 증여했단 말 나오면 거기서 끝난 거야. 사례는. 소유자 누구요? 을이다니까. 매매로 꾸며가지고 등기했대. 소유자 누구요? 을이다니까. 그 뒤는 읽을 것도 없어 이제. 그냥 자동이야. 병 나오면 소유자 누구요? 병. 정 나오면 정. 선의하게 따질 게 없다고. 그러니까 통정어휘가 나오면 이 사례인지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럼 어느 단어 보고 알아? 증여 보고 하는 거야. 증여하면서 나오면 이 사례야. 강제집행 나오면 이 사례야. 근데 이 강제집행이 열에 한 번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했다라고만 나올 때도 열에 한 번 있어요. 대부분은 강제집행 면탈이 나와요. 그럼 민법 시험에 50번 이전에 시험 문제에 강제집행 면탈이란 말 들어있죠? 100% 이 사례예요. 가장매매 사례인 거야. 증여하면서 들어있지? 이 사례야. 정해진 거야. 시험에 나올 사례는 딱 정해져 있어. 100% 정해져 있다고. 그 정해진 사례를 1년 동안 외워서 가는 거야. 그럼 1년 동안 외우면 못 풀겠어요? 공부 능력이 좀 학습 능력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객관식 감각이 있는 분들, 그분들 한 번 들으면 하는 거 있어요. 그분들은. 100에 10명 정도 돼요. 10%. 우리는 그 10명을 위해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90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90%. 안 되니까 되게 연습하는 거라고. 되게 연습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험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읽고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진정 통정어휘 사례고 이 사례는 통정어휘 사례가 아니야. 이건 증여 사건이야. 세금 안 내려고 매매로 위장한 것뿐이야. 증여야. 이게 통정어휘야. 됐시. 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취소 사유들 보고